대기업이 발주한 군산의 한 공장 확장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거래한 인근 상인들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가 경기도의 경우 내년에 5천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전북은 7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역화폐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부창군이 국가서원이 박탈된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의 개명과 동상 철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AI 바이러스가 아니고 정읍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대기업이 발주한 군산의 한 공장 확장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거래한 인근 상인들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다툼으로 대금 지급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남영애 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자리에서 8년이나 해온 가게 문을 닫고 인근 점포에 월세로 옮겨야 했을 만큼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서입니다. 지난 겨울 인근 공사장 노동자들이 먹고 간 밥값 5천만 원을 10달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자기네들 따뜻한 밥 해주고 도시락 60개, 70개씩 거기까지 배달하면서 진짜 여자가 그 무거운 거 들고 자기네들 그 세팅 다 해주고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나 씨의 식당뿐만 아니라 인근 철물점과 숙박업소 등 10여 곳이 이렇게 피해를 본 금액만 모두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군산에 그날이라도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 돈을 다 변상을 해줘야 돼요.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인근 대기업 사료 공장의 확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거래를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초기부터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석 달 만에 공사는 끝났지만 공사 대금을 놓고 다툼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급 업체와 발주처인 대기업마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무려 10달 넘게 시간이 흘렀고 대금 지급이 속절없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좀 기간을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어떻게든지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문제는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애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내년에는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전북은 7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역화폐의 실태와 과제를 오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제시가 전북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건 지난 2000년입니다. 김제사랑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로 공무원들만 구매에 나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상품권 준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김제사랑 상품권은 전혀 우리 가게하고는 도움이 안 돼요. 이후 장수, 임실, 완주, 군산시가 차례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전체 발행 규모는 770억 원입니다. 반면 경기도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5천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올해 4곳인 경기도 지역화폐 참여 시군이 내년부터 31개 모든 시군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상품권 구매액의 6%를 할인하고 홍보요원 인건비로 매년 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지역화폐의 발행 형태를 지류는 물론 카드와 모바일로 다양화하고 지역화폐 센터를 설치하는 개인과 단체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분당이라고 불리우는 좀 세대 가구 소득이 높은 지역에도 청년 배대가 지적됐지만 그분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다가 동네의 시장이나 마트로 많이 유입이 됐다. 전북연구원은 현재 지역상품권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발급이 저조한 전북이 전북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맹점의 확대와 소비자 인식 개선 같은 기존의 방안 말고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을 늘리고 유통량을 확대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는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3에서 8%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양구군은 군이 발주한 공사대금의 3%를 아예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함흥을 투입했더니 실제적으로 18배 정도가 다시 환원을 거쳐서 지역의 소득으로 환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장사도 18배 소득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들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자치단체 복지 사업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곳도 많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1,752억 원과 산후조리비 423억 원을, 전남 강진구는 농민수당 25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부서 운영비의 10%를 지역 화폐로 줄 예정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부서 운영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로 내년부터 다 바꾼다고 그래요. 좋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는. 전북은 지역화폐 활용에서 경기도 등에 비해 크게 뒤처진 만큼 이들 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해 초 인천 김성수의 국가 서훈이 박탈되면서 고창군이 유지해온 인천 기념 사업이 논란이 됐습니다. 늦게나마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의 개명과 동상 철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12.5km 구간에 이르는 고창군 인천호입니다. 10년 전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따 도로명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초 인천의 건국 훈장이 박탈되자 도로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명은 단순하게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인천로 개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도로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절반 이상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직권으로도 개명이 가능한 데다 또 다른 인천로가 있는 서울 성북구가 먼저 개명 작업에 나서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천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주민 230여 명을 모아 토론회를 열고 동상 철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명 저쪽 담당 부서 쪽에서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이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문제도 같이 좀 설문 문구에 넣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운이 취소되고 생가와 동상이 현충시설에서 해제된 가운데 고창군이 유지해온 기념사업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주 군산과 정읍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군산은 AI 바이러스가 아니었고 정읍은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군산 만경강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정밀 조사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날 정읍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반경 10km에 설정된 방역대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 철새가 날아오면서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철새 도래지 5곳을 매일 소독하고 있고 닭과 오리 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 시설 1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철새 도래지에 나가지 않고 그물망 같은 이런 걸 점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그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에 대해 사육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정읍과 김제 등 4개 시군 47개 농가가 대상입니다. 전라북도는 닭과 오리 농가에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손창용입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에 조성됩니다. 산림청은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1,530억 원을 들여서 국내외 해안식물을 보전하고 연구 전시하는 새만금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새만금 수목원이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창과 신안 등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에 고창과 서천, 신안 등 5개 시군과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 관리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갯벌의 상세 지도와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신청서가 반려됐었습니다. 전주 팔복예술공장 1단계 사업에 이어서 다음 달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16억 원을 들여서 팔복예술공장 바로 옆에 있는 폐공장 건물에서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비롯한 전체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여는 팔복예술공장 2단계 구간에는 유초 중학생을 위한 예술 교육 공간이 조성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품을 훔치려고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20대가 학교 유도부원에게 제압당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2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익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려다 때마침 들어온 유도부원 18살 B군에게 제압당해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장동 한 이벤트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3개 동과 무대 장치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에는 익산시 왕궁면 한 비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산간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